7시 34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위원회가 어제 열렸죠. 사무총장제 폐지, 당원 소환제 등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 일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게 이제 9월에 또 중앙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폭발력이 강한 혁신안이 모두 상정될 텐데 어떻게 될 건가. 말하자면 어제 그 중앙위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태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훈 변호사입니다. 네네. 그 중앙위원이 555명인데 395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302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으니까 통과 그 찬성률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뭐 압도적 다수의 찬성에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어제 통과된 것이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가 상실된 경우 재보선에서 공천을 안 한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든지 네.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안 등은 아예 그 의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9월에 중앙위원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 어제 통과된 건 자체가 반쪽 혁신안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와중에 또 문재인 대표 사퇴론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중앙위원회 뭐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에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9월달 그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치열하게 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사무총장이 굉장히 이제 문제다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재성 사무총장을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표, 당신이 물러나는 것이 혁신의 첫 번째다, 이런 의견들을 이 시간에 출연한 그쪽 의원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사무총장이 했던 그 권한이나 역할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누가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네. 사실상 이제 사무총장이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으로 최재성 의원을 강행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이유 자체가 공천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문 대표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앤다고 해서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를 했는데 사무총장이 하던 역할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거의 대신해서 총무, 조직, 전략 홍보, 디지털, 민생, 생활본부장 5명 본부장을 둔다. 네. 이렇게 해서 권한을 분산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아마도 조직본부장이 또 공천을 주도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또 그 조직본부장은 또 문 대표가 또 지명할 것이 아니냐. 특히 5본부장의 인선을 문 대표가 또 하게 될 텐데 결국은 형식적으로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면서 네. 실속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냐는 또 비노의 또 강력한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명 본부장 인선을 둘러싸고 문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뭐 그 자리를 없앤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임명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쪽도 지금 편안치는 않은 게, 혁신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중앙위원회에 가야 되는 안건이 더 크다고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탈당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박준영 고문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박준영 이제 전남지사. 전남지사가 탈당을 하셨죠. 네. 박준영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 때 공보수석을 지내셨고 전남지사 3번이나 하신 그렇죠. 전형적인 DJ맨이죠. 네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호남 민심을 이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아직은 이분이 현직은 아니시고 천정배 의원도 명시적으로 서로 의논해서 나왔다고 하는 이렇게 표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후폭풍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다만 호남권에서 네. 새정치 쪽에서 탈당이 시작된다는 그런 신호탄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박주선 의원 이 시간에 몇 번 인터뷰했습니다만은 본인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고 정대철 고문이나 늘 박준영 전 지사랑 만나서 의논하고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배지들이 탈당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엊그제 나온 그쪽 천정배 의원의 소위 무슨 네. 당을 새로 만드는 네. 그런 그 기획안에 의하면은 네. 예, 우선 5명을 이제 영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확정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 탈당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시기를 보면 네. 아마 9월 경에 이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혁신안 네. 그리고 작은 선거이긴 하지만 10월 재보선쯤에 되면은 네. 결국 그 소위 친노들에 의한 그 물갈이론이 대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네. 그때는 자이건 타이건 간에 새정치연합을 떠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 네. 그때가 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또는 그 전라남도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는 사실 좀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느냐, 새로 생길 그런 정당을 지지하느냐, 물론 호남권을 기반으로 한 그러면 이쪽에 훨씬 더 높다는 거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직 그 생기지도 않은 신당 지지율이 새정치연합보다 높다는 것은 결국은 현 그 새정치연합에 대한 특히 호남 민심들의 이반을 나타내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그 신당 내지 탈당의 문제는 과연 새정치연합이 혁신을 제대로 할 것인가 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온 친노 패권주의를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그러한 그 탈당이나 신당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네. 일반 호남 민심과 달리 또 비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연을 한다면 네. 결국에는 신당이라는 것은 그 특히 대규모 탈당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네. 모든 것은 그 새정치연합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친노 세력들의 학위에 달려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하는 것이 무엇을 하기를 호남인들이 원하느냐, 아마 공천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문제는 이 혁신위원회의 그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네. 지난번 4.19 재보선 때 전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정치연합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전패를 했는지 그 민심을 읽어보고 네. 거기에 맞는 당의 혁신안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조직 개편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도 국민 감동이 없다. 네. 혁신위가 제도 개선위원회에 불과하다. 혁신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당 내부의 조직 다툼, 결국 네. 그것이 이제 권한 다툼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들 그리고 또 호남 민심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네. 나타나지도 않은 신당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파동이니 그렇습니다. 멜슨이 가뭄이니 이런 그쪽 그 당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이 볼 때는 대한정당 네. 내지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대로 유승민 파동이나 네. 그럴 때 야당으로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국민의 그렇죠. 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그 와중에도 친노 비노로 갈라져 끊임없이 싸우고 네. 계속 향후 내년 공천에서 누가 공천권을 줄 것이 그 싸움만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새누리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 해도 그 지지율이 새정치연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중간에 중도나 보류로 좀 머물 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4.29 재보선에 참패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4.29 재보선으로 탄생한 게 천정배 무소속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천정배 의원 중심으로 당을 만들겠다 5단계 계획안이 노출됐는데 천정배 의원은 본인이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심상정 정의당 그 신임 대표하고의 연대에 있어서 그쪽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이제 그 당선되고 나서 9월까지 진보 통합을 하겠다. 또 여러 세력들을 다양하게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심 대표는 노동당이나 국민모임 등 그 4대 협의체에 대해서는 네. 아주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새정치하고 연대에 있어서도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보류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네.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렇죠. 예. 네, 결국 이게 새정치에서 이제 이탈한 신당 출연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네. 현실에서 아마 야권 재편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특히 정의당은 보면은 이번에 내선 이야기들 중에는 밥 먹여주는 진보, 네. 인생 진보 또는 정책 정선의 대한 권력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종전의 운동권 세력과는 다른 그런 면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의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서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 네. 가능성은 이 정의당의 이러한 방향에 맞다. 아마 그렇게 보신 걸로 보입니다. 네. 노회찬 전 의원하고 경쟁해서 결국 결선 투표에서 3, 4위에 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심상정 의원의 말이었는데 저 끝으로 국정원 해킹 논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보세요? 예, 지금 일단 들어간 것은 해킹 프로그램 20개를 구입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외에 다른 것은 팩트가 나온 것이 없으니까요. 여든 야건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네. 우선 진실이 무엇인가 그거를 조사를 하되 국정원에 관계된 것은 우리 이 국가 정보력을 그대로 외부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비공개돼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 내국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다면 관련적으로 엄벌 해야 되지만 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 우리의 네. 네. 그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오히려 개선을 해 나가고 네. 휴대폰 감청 같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 철저한 통제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어떤 그 사실관계가 안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네. 그런 정치적 접근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있으면서 감청할 수 있는 기계를 사는 거는 못하게 했다는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7시 46분입니다.